크립토 플러스 2부 시작합니다. 위스퍼드 리서치 윤수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예. 여의도에 있으니까 정말 네. 많은 분들의 이 면면을 매일 보잖아요. 최근에 주식시장 분들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상대적으로 네. 그 디지털 자산 시장 쪽은 우리 웃고 아주 있죠. 평온합니다. 근데 웃고 있는 게 잘 돼서 웃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는 코인도 똑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지금. 있는데 단지 이걸 많이 겪어봤다. 그쵸. 더 심한 것도 많이 겪어봤다. 이런 일도 있네. 뭐 약간 예. 이런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다들 기운을 내봅시다. 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 주 들어서 특히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네. 이렇게 주식 토큰화 네. 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로빈후드도 여기에 이제 자기 체인 만들어서 뛰어들었고 예. 상당히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크립토 기업들이 여기에서 이제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뭐 아주 자세히 얘기를 전해드리진 못했고 몇 가지 뉴스를 통해서 네. 저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분위기가 정말 어떻습니까? 오늘 마침 그 주제를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네. 이제 토큰화에 대한 얘기는 사실 뭐 아주 과거부터 블록체인이 처음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관심을 받게 됐던 게 이제 2017년, 18년도 즈음에 이제 ICO 붐 때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크립토 네이티브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 기술적인 인프라가 많은 자산들을 여기에 토큰화라는 형식으로 훨씬 더 나은 어떤 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겠다는 얘기는 뭐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한 뭐 작년 올해쯤 들어와서부터 본격적으로 뭐랄까 전통적인 금융 씬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존의 주식을 중개하던 로빈후드가 토큰화를 해가지고 뭐 유럽 쪽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뭐 토큰화 온체인 거래소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한테 피부에 좀 와닿는 것들이고 또 뭐 제일 유명한 블랙락의 비들 같은 단기 채권 펀드 MF를 이제 토큰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하반기에는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내년에는 더 많은 양이 거래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예.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얘기를 저희가 거의 한 달 전부터 이게 간간히 드리긴 했습니다. 네. RW 얘기를 할 때 맞습니다. 주식 토큰화에 그때는 이제 네 가지 포맷이 있다. SEC가 분류하는 네. 그걸 전해드렸고 크게 두 가지인데 네.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서 그것을 상장하는 플랫폼이냐 아니면 주식이 없는데 그냥 이 어떤 특정 에셋의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올린 플랫폼이냐. 그래서 뭐 비트겟이나 아니면 뭐 중소 어떤 비국적 그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 예, 뭐 바이비트라든지 예, 그런 데서 하는 데는 대부분 이제 후자죠. 가격만 그렇죠. 추종하는 상품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어떤 시큐리타이즈나 이런 거랑 연결된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원래 주식을 가지고 사실 이제 그게 담보가 된 상태에서 이걸 토큰화한 주식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분류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SEC가 최근에 이제 그 분류에 관해서 그 리포팅을 했던 내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슈어 스폰서드 토큰 증권이냐 아니면은 서드 파티 스폰서드 토큰 증권이냐 요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그리고 서드 파티 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커스터디얼 토큰 증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세릭 토큰 증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뭐 이런 근간 자산 없이 하는 거는 신세릭 토큰 증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자가 하지만 해당 주식을 갖다가 현물을 그러니까 주식 보통주를 취득하고 뭐 주식의 경우에 아니면 뭐 물론 채권이나 이제 뭐 펀드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질 증권을 취득을 하고 그것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이제 그 서드 파티로도 그게 가능한 거죠. 네. 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시큐리타이즈의 상장이 이슈가 됐던 것은 시큐리타이즈라는 기업이 IPO를 하면서 그날 동시에 전체 발행 주식의 한 20% 정도를 바로 그날 당일날 토큰화를 해버렸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슈어가 직접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사주를 우리는 토큰화를 하겠다 해서 바로 한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그 3자가 한 것과 뭐가 다르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뭐 법적으로는 지분증권이라고 얘기해요. 지분증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이 토큰 또한 동시에 가집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일반적인 권리라고 하면 이제 뭐 흔히들 말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권, 그 다음에 이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 기업의 이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 뭐 또 만약에 이제 기업이 파산할 경우에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주식의 권리잖아요. 근데 지금 시큐리타이즈가 토큰화한 그 토큰의 경우에는 이제 이슈어 스폰스드 토큰나이즈드 시큐리티즈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해당 토큰을 그냥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주주 명부에 자기 이름 그대로 올라가 있고 의결도 참여할 수 있고 네. 네. 배당도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네. 네. 뭐 이런 모든 주식의 권리가 다 그대로 똑같이 되는 거예요. 반면 이제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냐면은 해당 주식을 사요. 사서 자기들이 이제 샀으니까 주주 명부에는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고 로빈후드가 올라가 네.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로빈후드가 이제 유통시키고 있는 토큰화된 주식을 산 사람은 배당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적 실질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배당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배당이 줄 때 그렇게 돈을 줘요. 네, 배당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돈을 본인이 그러나 받아서 주는 거예요, 로빈후드가. 그렇죠. 의결권은 또 없어요. 그렇죠. 예, 네.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슈어가 스폰서한 거냐 아니면 3자가 한 거냐 그리고 3자 안에서는 지금 로빈후드처럼 주식을 사가지고 하는 경우 그다음에 아예 주식도 없지만 그냥 그 손익만 정산을 해주는 그 신세틱 토큰 증권에 해당되는 요런 정도로 이제 좀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뭐 A라는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토큰 증권이 예를 들어 뭐 주식 토큰이 어떤 형태냐라고 묻는다면은 계약서를 다 봐야 돼요. 그렇죠. 이 디테일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오, 그럼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지 않나요? 이게 사실 우리가 뭘 사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사는 거잖아요. 분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잘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는 분들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그러니까 토큰화된 주식 혹은 뭐 주식 토큰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것을 사는 이유는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뭐 그렇죠. 베팅하고자 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에 의결권을 행사한다거나 향후에 이제 이 기업이 망했을 때 뭐 잔여재산 청구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사실 많이 적은 편이고 거의 없죠. 뭐. 그냥 주가가 오르면은 나도 거기 비례해가지고 돈을 벌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배당 준다고 하면 배당 받으면 되는 거고 요거를 충족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계약 내용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는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가 토큰화된 주식의 역사 자체가 너무 짧기 때문에 뭐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프라이싱이 시장에서 되겠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막 섞여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뭐 그냥 당장 내가 스페이스X를 상장되기 전에 살 수 있느냐, 하이닉스를 내가 한국 증권사 통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느냐 이런 게 관심사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게 제3자가 발행을 하는 토큰화된 주식을 사도 충분히 이제 충족이 되고 만족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뭐 금전적으로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자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이슈어가 발행을 하는 경우는 그럼 네. 왜 생기는 거고 이게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통 금융 씬에 있는 기업들 중에 가장 크립토 이 온체인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네. 이제 뭐 블랙락, JP모건 뭐 이렇거든요. 그 시장에서 가장 어떤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 기업들이 이거를 리드를 사실 하고 있어요. 준비한 지도 오래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월가 내에서 리더들 사이에 지금 우리의 금융 인프라가 온체인으로 전환된다는 거에 대한 그 부인하지 못하는 콘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보입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이제 뭐 현재로서는 단순하게 경제적인 어떤 실질을 약간 복제하는 형태의 그런 합성증권이라든지 뭐 일종의 파생 상품이죠. 이런 형태로도 뭐 일반 리테일 투자자들은 만족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뭐 그 주식의 의결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그 기업에 대한 지배에 대한 권리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온체인에서 반영이 되려고 하면 시큐리타이즈가 이번에 했던 그런 방식의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아마 그것이 결국에는 오리지널 토크나 주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리지널.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주 얘기 드리는 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동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주식 토큰화를 할 때 그럼 당연히 이슈어 기반 그러니까 주식 발행하는 사람이 토크나이즈다 하는 모델을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게 기본이니까. 네. 근데 그렇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 너무 느려. 그러니까 절차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쵸, 규제도 적용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행 속도가 느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승질이 급한 이 디지털 자산 투자 네. 그 뭐 특히 거래소 네. 관계자들이 그냥 파생 그 합성 주식 토큰화 상품 올려버려 그랬더니 이게 얼추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하이닉스 가격이랑.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에 이제 야 이거 좋다 레버리지 치자 이러고 이제 타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지금 원래는 그 시큐리타이즈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상장도 상당히 높은 가격이 됐었고 최근에 폭락했습니다. 가격이 한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랄까 속도에서 약간 늦춰져서 네. 뭐랄까 약간 올드 모델처럼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본질적이긴 하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 얼추 비슷하다고 가격이 했으면은 사실 비슷할지도 예상조차 못한 채로 이 상품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예. 우리도 보면 수영장에 물이 많이 차 있을 때는 예. 약간 높은 데서 다이빙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이 관심이 많고 특히 그 이게 이제 토크나 상품, 토크나 주식이 관심이 쏟아졌던 게 일단 그 원유 선물 네. 그리고 또 이 스페이스X 그쵸. 상장 이제 IPO 할 때 네. 그리고 하이닉스 뭐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시장의 유동성이 많을 땐 괜찮아요. 트렌드. 네. 근데 네. 물이 쓱 빠지면 괴리율이 엄청 커집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에는 그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격이 괴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상장을 하고 그것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시도를 했던 기업들이 이제 제공하는 그 파생 상품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상대방은 사실은 이제 이것은 예를 들면 로빈후드가 제공하는 유럽에서 제공하는 그런 토큰화 주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제 로빈후드하고 계약을 사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로빈후드가 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 뭐 주식을 사서 하고 있는 거니까 로빈후드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이격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격이 발생하면은 그걸 차익 거래하는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가지고 가격은 금방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김도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큐리타이즈 같은 모델이 정말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델들이 더 빨리 확산되고 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 시큐리타이즈는 이제 주식, 채권, 뭐 펀드 이런 것들을 이런 증권들을 토큰화해서 제공을 하는 그 규제받는 환경에서 그걸 하는 이제 회사인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이 규제에 맞게 하기 위한 라이센스들이 여러 가지가 요구가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허들이 있다 보니까 다수의 기업들이 못 하고 있고 시큐리타이즈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냐면 현재로서는 토큰화를 했지만 이 토큰이 지금 솔라나와 아발란체에 발행돼 있지만 SECZ라는 이 토큰이 솔라나 체인과 아발란체 체인에서 막 돌아다닐 수가 있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큐리타이즈 마켓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뭐 일종의 덱스 같은 그런 예. 마켓이 있는데 그 안에서만 거래가 돼요. 네. 네. 지금 이제 솔라나나 아발란체는 뭐 특정 지갑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런 걸 설정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체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발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통적인 씬에서 토큰 증권에 대한 어프로치가 있고 또 뭐 약간 크리에이티브 네이티브하게 접근하는 이런 어프로치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오늘 오신 달에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평소에 뭐죠? 궁금했던 거. 예. 이게 정말 될까? 그러니까 최근에 ADR 네. 상장하면서 이슈가 됐던 게 프리미엄 바로 벌어졌잖아요. 상장 첫날에 15%가. 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예정됐던 거였잖아요. 사실 TSMC도 거의 15% 이상.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미국에서 거래하는 환경은 정말 지구 최고입니다. 유동성 너무 많고 달러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고. 네. 근데 대만에서 TSMC 본주를 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네, 복잡하군요. 저도 한번 시도해봤는데 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접근성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 ADI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제 질문이 뭐냐면 네. 만약에 주식 토큰화가 네.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좀 많이 되는 환경으로 간다.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한 2, 3년 이내에. 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ADR을 주식 토큰화 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본주를 주식 토큰화해서 글로벌에 뿌리자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글로벌 경쟁력이 맞습니다. 많아지면. 네. 그러면 그게 이제 토큰화이즈드 돼서 아까 얘기하셨던 뭐 SECZ 뭐 약간 이런 이제 덱스 같은 곳으로 가서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3년 후면 사실 미국의 곳곳에서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상상하는 건 뭐냐면 이러다가 한국에서 쓸만한 주식들은 그냥 다 토큰화이즈 돼서 미국 가서 거래되겠다. 굳이 ADR 할 필요 없이. 왜냐하면 한국의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네. 아니 이거 미국으로만 갖고 가면 바로 프리미엄 붙는데. 붙는데 이거를 이제 옮길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마련이 되게 되면 안 할 이유 없잖아요. 예.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그 뭐랄까 금융 안보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현재 금융업은 국가 간의 이 명확한 그 칸막이들이 지금 있는 그렇죠.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로빈후드 같은 걸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여기는 토큰화된 주식의 형태로 지금 유럽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식을 수출할 수도 있고 또 해당 국가에 뭐 한정돼 가지고 거래되는 주식을 다른 나라로 얼마든지 유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망을 장악을 하고 나면 지금 토큰화된 주식에 관해서는 규제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 지금 그래요. 네. 예. 유럽 같으면은 독일에서 발행한 A라는 주식을 네덜란드에서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은 좀 아니거든요. 제약이 있어요. 그것도 유럽 안에서. 근데 토큰화된 주식의 경우에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제도적인 특수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아마 저희 추측에는 이것을 허무는 방향으로 글로벌 컨센서스가 형성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한 작년 재작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면서 달러와의 어떤 그 안보적인 차원에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강하게 도입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달러 수요를 많이 확보하려고.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 SEC에서 나온 프로젝트 크립토라고 하는 그 폴 애킨슨 의장이 취임하면서 발표했던 그 내용을 보면은 슈퍼앱 육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슈퍼앱이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뭐랄까 글로벌리는 일종의 그 뭐랄까 공격 무기 같은 거로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금융 시장의 그런 유통망을 미국이 다 장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지 스테이블 코인의 마켓도 더 넓어지는 거예요. 네. 달러 기반의.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는 거라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죠. 하이닉스 같은 거 얼마든지 그렇게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저희는 네. 사실 코스피에서 주식 사면 그 예탁원에 다 자동 그쵸. 보관되잖아요. 네. 요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예전에는 주식 증서를 집에 그쵸. 보관해서 음. 나중에 그 상속 받으시는 분들 중에 간혹 그런 케이스 있거든요. 집에서 증서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맞아, 종이 증서. 종이 증서 나오면. 근데 만약에 정말 하이닉스 주주들이라고 하면 이거 나 증서 줘라. 그거 내가 이거 알아서 토크나이즈드 해서 거래할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개개인들도요. 개개인들도. 그건 또 새로운 생각. 이거 내 거니까 내 돈 주고 네. 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플랫폼만 하나 있으면은 물론 이제 국가는 좋아하지 않겠지만. 네, 개개인들이 가서 내 거를 그렇게 보내겠다 네. 하면 글로벌하게 그렇죠. 할 수 있겠네요. 내 거 유럽에서 보내면 뭐 10%더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럼 안 할 이유 없죠. 근데 정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현실화되면은 아마 이제 어떡해요? 그 예. 토큰화에 관한 어떤 표준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엇이든 토큰화할 수 있는 시장이 됐을 때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별 주식 하나를 토큰화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자면 뭐 흔히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죠. 내 아파트를 토큰화를 해야겠다. 뭐 강남에 뭐 유명 단지에 내가 하나를 소유하고 있어. 근데 이거 토큰화 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면 너무 잘 될 것 같아. 네. 하면 이제 막 그런 토큰화된 그 자산들이 굉장히 좀 약간 중구난방식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한 토큰화 방식하고 거래에 관한 표준 같은 게 분명히 생길 걸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토큰화라는 것이 뭐랄까 자유롭게 된 듯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이제 뭐 흔히 거래를 장내거래, 장외거래로 많이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장외거래라는 거 제가 예전에 이자율 뭐 트레이딩 할 때 보면 장외거래의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스왑이거든요. 근데 스왑 같은 경우도 스왑 딜러들 간에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요. ISDA라고 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그 스왑 딜러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끼리 스왑 거래할 때는 이렇게 하자면서 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추측이지만 토큰화와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뭐 일정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과점 시장이 형성되고 주요 플레이어들이 생길 텐데 일단 협회부터 만들고. 그런 게 생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토큰화를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이런 뭐 집합의 어떤 원소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하지 말고 뭐 전체적으로 다 한다거나 뭐 어떤 식이 될지 모르겠으나 토큰화에 관한 분명히 어떤 그 약속들이 생겨야지 혼란을 좀 줄일 거거든요. 블랙록이나 뭐 월가 투자은행들이 이제 첫 삽을 뜨면 자연스럽게 또 네.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토큰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기업들이 뭐 그냥 미국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큐리타이즈가 제일 유명한 토큰화를 하는 지금 회사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리시라는 거래소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네. 텐데 블리시가 최근에 토큰화 사업을 하려고 공격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행보가 보이고 있어요. 지난 5월 달에 이제 명의개소 대리인 중에 미국에서 뭐 유럽 쪽 기반으로 영국 기반의 회사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두 번째로 큰 회사인데 에퀴니티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인수했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이제 거의 확정이 될 것 같고 인수 계약을 일단은 한 상태이고요. 그 이제 그런 그 명의개소 대리인을 인수하는 이유는 다수의 주식들을 토큰화를 지금 시큐리타이즈가 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리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앞서 언급했던 로빈후드라든지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 슈퍼앱을 지향하고 있는 기업들도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몇 개의 어떤 굵직굵직한 합종 연행이 있을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치열한 경쟁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월가까지 이렇게 인프라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왜 코인 가격은 아직 횡보 중일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사실 그 스탠더드 차타드가 얘기를 했잖아요. 바닥 이미 한 59,000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네, 뭐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제 하나의 의견인 거죠. 네, 하나의 의견이고 예. 뭐
이제 마켓에서 기대하는 방향은 그런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어쨌든 고점 찍고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지금 고점 대비 한 50% 정도 받은 상태다 보니까 이제 지난 10월이 고점이었구나.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마켓에서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고점이었다는 거는 그러면 신기하게도 또 반감기가 반복되던 그렇죠. 얼추 그런 맞죠, 패턴에 지금. 비슷하게 되네. 네. 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럼 고점 찍고 한 1년 정도는 조정세였는데 라고 지금 거의 그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올해 말까지는 좀 약세 장일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기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6만 불 뭐 근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는 좀 이런 흐름이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게 좀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보면 뭐 여러 기업들이라든지 많은 준비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항상 보면 가격하고 실제 그런 이벤트들이나 이런 실질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차이가 분명히 있고 뭐 코스톨라니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주가라는 게 산책할 때 끌고 가는 개의 움직임하고 비슷하다. 어떤 의미죠? 이제 주인이 목줄을 하고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개가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줄에 묶여 있다 보니까 뭐 아주 멀리까지 이격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크립토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 마켓캡도 다 내려와 있고 다수의 기업들이 최근에는 상장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가격들이 좀 안 좋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크립토 산업이 요만한 조망만한 산업이구나라는 걸 의미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구나. 뭐 저는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토큰화라든지 전반적인 뭐 온체인 금융에 관한 장기적인 그런 방향에 대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진짜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냥 시간의 문제이지 그게 3년 뒤에 피부에 와닿을지 5년 뒤에 와닿을지 10년 뒤에 와닿을지 문제이지 분명히 그런 시장은 온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을 때 좀 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되려 막 최근에 핫한 그런 AI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분명히 올 걸로 예상이 되지만 언젠지는 지금 뭐 모르든. 기대감은 없는 이런 네. 토큰화 테마라든지 이런 관련된 뭐 기업들이나 뭐 토큰이 뭐 주식 뭐 코인일 수도 있고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승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하우스들이 영거프 뭐 짝이라도 한 듯이 연말 10만 달러 전망을 다시 내놓고 있는 추세긴 네.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그거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을 갈 수도 텐데.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예를 들어 저에게 10만 불을 가냐 못 가냐 두 가지를 두고 네. 베팅을 하라고 하면 못 간다를 할 것 같아요. 못 간다에 네. 가깝다. 왜냐면은 지난 2022년도 하반기 장이 제가 기억이 좀 생생한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뭐 제가 운영하는 조그만 유튜브 채널에서 당시에 MVRB가 이제 이를 하회하는 시점이 한 6월 중순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라고 선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매주 사다가 이제 뭐 어느 시점부터는 매일 사기 시작했는데 가격이 오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지쳤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예. 사겠다 하고 12월 아마 31일까지인가 샀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숨 막히는 느낌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1월 중순인가 2월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이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 기억이 좀 제가 남아있다 보니 연말에 10만 불이라는 얘기는 물론 가면 너무나 좋지만은 좀 뭐랄까 듣기 좋은 얘기 굳이 않겠냐. 연말로 이 시점을 정할 이유도 사실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연말에 얼마겠냐 이건 약간 우리가 재미로 그냥 기간 한정해서 그 질문할 법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히 지금은 이제 좀 낮은 레벨에 와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시기를 우리가 연말로 꼭 정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이 토큰화와 관련된 것들, 뭐 크립토 마켓 전반에 관해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할 찾아봐야 시기다.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말까지 7만 1,000달러 정도 어떠신가요, 대표님? 7만 천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캐시우드님이 그때 오셨을 때 얘기하신 그래요? 번호입니다. 아. 예, 어떠신가요? 뭐 그건 하루 만에 또 가려면 가겠는데 10% 오르면 7만 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못 가고 있으니까. 아. 예. 또 이제 최근에 투자 시작하셔가지고 믿음이 최근에 약해지는 시기거든요. 지금. 아 네. 그래요? 네. 기도로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아마 이제 요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예. 자신감이 또 많이 생기실 겁니다. 네. 과연 그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윤수목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